2차인데 오늘은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군무원 면접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후반기 경채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공채랑 경채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군무원 면접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 이 개별 응답, 개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개별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책이고요. 아까 한 분에게는 드렸는데 이제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 이 책은 이제 23년도까지 기출문제가 반영이 돼 있고요. 2004년도는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페이퍼로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네이버의 군무원 면접 키워드가 굉장히 비싼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 치면 아직도 1등에 링크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품절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권의 남은 교재를 드리고 지금 예스24나 이런 데서는 구매가 좀 불가능합니다. 아마 25년도 거로 새로 나오면 구매 가능하겠죠. 자, 18년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무원, 경찰을 하지 않고 오직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진행을 합니다. 18년째 하고 있고 횟수는 이제 19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민족부사관, 장교, 군무원학원에 저는 이제 군무원 담당하고 있고 성북구에 위치한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냐? 원래는 가능합니다. 학교에 동의가 있다면 대신 수익 활동을 하지 않고 강의는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채용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현재까지 합격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경채 시험에 대한 실시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어요. 서류 전형은 크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건데 뭐 군경력으로 통과하신 분도 있고 민간 경력으로 통과하신 분도 있고 학위로 통과하신 분 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통과하신 분도 있거든요. 대부분 민간 경력이실 거고 또는 군경력이 있는 분도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신 거고요. 이 서류 전형은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패스가 되면 점수화되진 않습니다. 오직 면접으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면접은 100점이 몇 점입니까? 25점이죠. 25점이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100점 만점이 몇 점이냐 이렇게 해서 면접을 평가하는 거죠. 군무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좀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해본 결과 경채와 공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채 면접을 할 때는 면접관에 눈에 들면 안 돼요. 공채 면접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30명을 합격을 시킵니다. 1.3배수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 중에 130명이 응시를 했는데 130명 중에 100명을 뽑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30명이 드는 게 확률적으로 쉬울까요? 100명이 드는 게 확률적으로 쉬울까요? 100명이 드는 게 쉽겠죠?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묻어가는 게 가장 좋은 면접인 것 같아요. 공채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눈에 띄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꼬리 질문이 나와서 면접관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묻어가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면 바로 이 경채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15대1, 뭐 3대1, 6대1, 7대1 이 정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군무원에서는. 원래 이 경채 시험이 2018년도까지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서 필기 면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2020년부터 서류 전형으로 필기가 대체하는 시험이에요.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24년도에 정말 많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15대1, 6대1, 3대1 이 경쟁률을 뚫으려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붙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눈에 들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는 면접으로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면접관을 잘 설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반드시 나는 뭘 안 할 거다? 면직하지 않을 거다.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군무원의 면직률이 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무원의 면직률. 1년 이내의 면직률이 32%입니다.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게 32%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어느 회사가 신입 직원 100명을 뽑았는데 32명이 1년 안에 그만둔다? 그 회사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무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올해 전반기 공채에서.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면직률이 높을까요? 근무지, 지역적인 한계,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뭐 때문에 높으실까요? 훈련. 근데 군무원이 훈련을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논란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는데 팩트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총을 지급하고 훈련을 할 때 같이 훈련을 참가시킨다?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역이 아닙니다. 공직자이지만. 근데 현역 군인이 아닌데 훈련을 참가시킨다? 근데 이제 조그만 거를 부풀려서 막 얘기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훈련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격훈련, 뭐 수경, 행군 이런 거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 을지훈련이라든지 1년에 2주 시간 훈련들이 있습니다. 민관군 통합에서 하는 훈련들, UF 저희 때는 L이었는데 UFS라고 부르는 이런 훈련들에는 일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있죠. 선생님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면직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급여적인 처우 개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요? 평판, 이미지가 안 좋다. 이거죠? 군무원 하려고 하는데요. 왜 군무원 하냐? 그 힘들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미지적인 측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4가지 부분은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곧 바뀝니다. 올해 부사관 충원율이요. 30% 조금 넘겼어요. 부사관 충원율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4년도 부사관을 뽑아야 되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30명밖에 못 뽑았다는 소리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군무원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무원은 내년에도 많이 뽑을 거고 이 경채도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부사관 충원율이 낮으니까 부사관 얼마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사 19살 이상 들어오면 얼마까지 주겠다? 월급을 480만 원까지. 급여를요. 그럼 약 얼마 정도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이거 공식 발표했잖아요. 대신 GP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분들은 계속 경계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잠자면서도 5분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수당을 전부 챙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도가 있겠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군에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처우 개선은 앞으로 계속 해줄 수밖에 없다. 주택 해결도 해줄 거고 주택 해결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해줄 거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팩트는요. 이 면접 시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관의 눈에 우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면접관의 눈에 드는 건 2가지 방식이죠.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기 자랑식으로 말하지 말고 충분히 군무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나의 장점이 될 만한 거를 반복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면접관에게 1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알려주고 나올 거냐. 이게 자기 자랑식으로 가서는 절대 부정적으로밖에 비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 너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왜 군무원 오려고 하지?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행정직 7급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 면접관 입장으로서 뭔가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왜 군무원을 들려와야 하지?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방의 국립대 나와서 행정 7급 하는 게 훨씬 면접관 입장에서는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굳이 오해될 만한 부정적인 평가 요인은 빼라라는 거죠.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주 22일 날은 면접 일자가 확정이 되겠죠. 다 아시는 거죠? 대부분은 계룡대 이정문 앞에 있는 인재선발센터 인사사령부에 가서 면접을 진행하고, 일부는 해당 부대에 가서 면접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인재선발센터에 가고, 선생님 어디세요? 시설은? 똑같아요. 그러면 행정우수는 대부분 여기서 보는데 같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여기는 면접실이 몇 개 있냐면 13개 있습니다. 13개의 면접실에서 하나의 면접실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면접실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입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맹점이 있는 거죠. 운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1면접실부터 13면접실이 있는데 내가 2면접실 들어갔는데 이 면접관은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는 면접관이고 3면접실에 들어간 이 친구는 면접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는 면접관이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학 원리에서 강제 할당법을 씁니다. 강제 할당법. 이게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면접실, 3면접실마다 평가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죠.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면접실마다 합격생을 고르게 배치합니다. 고르게. 특정 면접실에서만 합격생이 다수 발생한다? 이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면접실에서만 합격생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논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실은 여러 개 만들지만 합격생은 강제 할당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선발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서류 전형은 패스페일로 넘어갔고 이제 신원조회 지금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원에 문제가 있을 만한 거는 특별히 없으시겠죠? 범죄와 신용정보 요 두 가지만 보게 됩니다. 신용정보 등급이 낮다고 상관없습니다. 자,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개별 PT 면접 봅니다. 개별 PT,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5분 이내에 발표하는 걸 먼저 보고요. 페이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다음에 약 30분 작성한 다음에 면접실에 입장을 하고 보고 읽어도 됩니다. 보고 읽어도 되지만 너무 그릴 듯이 하지 마시고 나의 의견을 어필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참고용으로만 써주신 다음에,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면접관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다면 바로 10분간의 압박 면접.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은 보통 3인에서 5인일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3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2인이 될 수 없는 거는 혼자 가를 주면 과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3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를 주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면접이 진행하고 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신체 검사는 뭐를 하냐면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가셔서 공무원 신체 검사 혹시 합니까? 의원급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신체 검사 합니다 라고 하면 약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간단합니다. 뭐 시력 검사, 피 검사, 청력 검사 등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떨어지는 분은 많이는 없겠지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빈혈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남성분들은 간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재검이 떠요. 재검이 뜨면 여기서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안 나와요. 5일 안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재검이 뜨면 바로 당일날 하는 곳 가가지고 빨리 검사를 해서 또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출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이 끝나면 합격할 것 같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미리 신체 검사를 받아두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의 서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학교에서
정시검정 체력 지정을 했어요. 정시검정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정시검정할 때 체력을 하거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체력 지정을 하는데 온 학생 2명이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은 측정을 못했어요. 혈압이 160 이하만 측정 가능하거든요. 120이 정상인데 저도 한 120, 125 정도 나오는데 160이 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좀 미리 한번 신체 검사도 고려를 해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실원진술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 2인에서 5인일 거고 3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개별 PT 면접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력 기록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쓰셔서 내신 거 있죠? 그거를 보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써서 낸 이 경력 기록표, 이 써서 내신 거 이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 50대 아저씨들을 찾아가서 꼭 질문지 좀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질문지 좀. 군과 관련된 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스캔한 다음에 이거를 보고 혹시 저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뽑아주면 그 질문지를 가지고 답변을 또 준비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공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전공 질문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5개의 평정 요소 중에 2번이 전공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질문 플러스 이 경력 기록표를 쓴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보내신 거 있죠? 방첩사령부에 이거는 면접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기소개를 보고 뭔가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경력 기록표 이걸 꼭 보시고 하시셔야 됩니다. 자, 구문 평정 요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구문 정신 자세, 지시, 의사 표현에 대한 정확성, 논리성,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주법 도덕성. 자, 이 5가지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5가지 항목 있죠?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정신 자세 평가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하고 전공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느낌상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질문을 총 몇 개 정도 하냐면 10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그럼 1인당 한 3개 정도씩 질문할 거 아니에요. 3명 정도면. 3개 정도씩 질문할 때 항목별로 나와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뭔가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를 다 잘 맞을 수 있고요. 뭔가 하나가 이상하면 나머지를 다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 우, 미, 양, 가 중에 대부분 면접관은요. 양가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양가 주면 무조건 이 친구는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나 떨어진 게 이해가 안 된다. 저 점수 공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점수를 공개해야 돼요. 면접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면접 점수 비공개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법에 아예 나와 있어요. 점수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단 점수 공개 청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면접관 2명은 나에게 우나 수를 줬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양이나 가를 줬으면 사유를 써야 돼요. 왜 이 친구가 양이나 가가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면접관이. 면접관은 그런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면접관 싫어하겠죠. 긁어부스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양가는 잘 안 줍니다. 그럼 뭘 줄까요? 미를 많이 주겠죠. 그런 게 못하는 경우는, 잘하는 경우는 수를 주겠죠. 결론적으로는 면접관들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가지 평정 요소에 대해 주는데 25점에서 15점 이 사이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 수를 주면 25고요. 모두 미를 주면은 15점이에요. 요 사이를 줘요. 그런데 면접관이 모두 수수수수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3점에서 한 17점 정도 요 정도 사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이 100%니까 이 1.1점이 엄청나게 중요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목표 점수를 25점 맞으려고 무리수를 던지지 말고 23점이 나와도 거의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23점 정도를 맞는 면접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23점 정도면 어떤 면접이든 대부분 다 합격을 하니까 이 정도 면접을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3점 정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꼭 기억을 해보세요. 면접관은 어색할까요? 긴장될까요? 면접관은요? 어색할 것 같아요. 면접관은. 제 생각에는 어색할 것 같아요. 면접관은. 왜? 전문 면접관들일까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전문 면접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 3명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군인일 거고, 하나는 군무원일 거고, 한 명은 교수일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이 3명이 친할까요? 안 친해요. 어색해요. 내가 면접을 집중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해요. 점수 주는 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수음이 주는 것도 그날 알아요. 그날 확인합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군사학과, 저희 학과는 군사학과인데 군사학과 교수들은 연락이 옵니다. 보통 3, 4일 전에 연락이 와서 25일 날 면접이 있는데 잠깐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면접을 하고 와요. 수의활동이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가면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몰라요. 어색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생은 어색한 걸 넘어서 긴장을 하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면접생들은. 어색한 사람들과 긴장한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되게 뻘쭘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뻘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뻘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편한 질문을 하겠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식사하셨는지, 뭐 타고 오셨는지 이런 거 질문을 하고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관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듣고 이걸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답변을 듣고 창의력을 채점할 거예요. 뭘 보고 도덕성, 성실성을 체크할 거예요. 뭘 보고. 뭐를 보고 정확성, 논리성을 평가할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면접관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이 5가지를 보고 이 친구 정신자세 수 이게 면접관들이 알고 있는 이 표예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면접관들이 이게. 여러분들은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를 써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답아니에요. 이게 답.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창의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다고. 그럼 면접이 10분 만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10분 끝나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채점을 할 때 이 친구 아까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친구라고 했지? 그럼 뭘 줘요? 창의력 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요. 수미를 준다고 했죠?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학에서 중심화 경향. 그게 뭐예요? 수미가 있으면 대부분 뭘 줘요? 우를 줘요. 수미 중에 평가라고 하면 대부분 우를 준다고요. 우. 그 중에 조금 잘하면 수를 주는 거고요. 조금 못하면 미를 주는 거고 대부분 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3점 맞는 방법 뭐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면 우를 받는 거에서 2-3개 항목을 수를 맞자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 친구들이 많은데 상당히 성실하다는 의견을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성실성을 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2년간 개근을 하였고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죠. 계속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성실성, 이 친구 성실하다고 했지. 그래, 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인데 여기에 아예 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왜?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에서는 10분 만에 나를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까요? 그냥 흘려드릴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귀담아 들을까요? 흘려드릴까요? 면접관은? 흘려요. 답을 다 아시잖아요. 면접관이 전문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적으면서 듣거나 말하는 내용을 페이퍼로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렇다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뭘 보는 거냐면 의지를 볼 거예요. 의지. 아, 이 친구가 공직자로서 의지가 있냐 없느냐 면직하지 않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거 교육받을 때 면접관 분들에게 얘기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면접 점수를 잘 줘야 됩니까? 그거 면접관들이 판단하셔야죠. 하지만 면직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의지 보여서 정신자세 수 나오잖아요. 나머지 창의적이다, 성실하다, 도덕적이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3개 정도 수 맞으면 23점 나온다니까요. 23점 이상 잘 안 줘요. 아무리 잘해도 잘 안 줘요. 무리수 던지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아니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다른 사람 다 지방대일 거 아니에요.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왜 저 안 뽑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 꼭 뽑아야 됩니다. 뽑겠냐고요? 안 뽑죠. 안 뽑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답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암기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답을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면접관들의 점수 어떻게 주냐고 말씀드렸고 누군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3분이 오실 거예요. 대부분 군인, 군무원, 그리고 외부에서 한 분은 와야 되기 때문에 교수 이렇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접관을 잘 만나면 좋은 점수를 받나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면접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할당법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강제할당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마다 점수를 아예 강제할당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나게 또 많은 점수를 여기 반영되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면접관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일환인데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15점에서 25점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7점에서 23점 정도를 제일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져가셔야 될 것은 응시표 갖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못 갖고 갔다면 거기서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인쇄를 하셔야 되는데 신분증 안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볼펜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볼펜. 아시겠죠? 꼭 갖고 가세요. 이거. 왜냐하면 쓰셔야 되니까. 알겠죠? 본인 손에 좀 맞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올해 PT 면접 진행은 어떻게 했냐? PT 면접은 올해 국방부, 육군은 아직 안 했고 해군, 해병, 공군 모두 다 진행을 했는데 올해 한 방식은 작년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주제를 먼저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실이 있어요. 그 실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져온 볼펜으로 A4용지에 미리 작성을 해보는데 주제를 면접관에게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는 어떻게 했느냐? 제비뽑기식으로 내가 뽑았어요. 여러 개의 주제 중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갖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거고 작성한 종이는 제출하고 퇴장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제비뽑기를 주제를 뽑아갖고 내가 이제 손으로 쭉 썼어요. 쓰고 이거를 복사했어요. 복사를 해서 면접실 들어올 때 내가 복사한 종이를 면접위원장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거기 조장 면접관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주고 그리고 난 하나를 갖고 와서 보고 읽었어요. 면접관들도 내가 쓴 거를 종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볼 정도로 쓰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못 주겠죠. 그래서 내 손에 맞는 볼펜을 갖고 가서 좀 또박또박 쓰시는 걸 좋고요. 서술형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키워드를 딱딱딱 쓰면서 그거를 말하듯이 얘기하시면 되니까 굳이 서술형으로 전부 쓰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사를 줬어요. 관련 기사. 왜냐면 너무 잘 못 쓰시니까 관련 기사를 주고 그 기사를 보면서 쓰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변별력이 더 없겠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올해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검정볼펜은 꼭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무원의 보수 체계는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보다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보다 수당이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제공이 되고 계급별 호봉급으로 지급이 되죠. 수당은 총 18개가 있고요. 기본 봉급표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 특정직 공무원 표입니다. 특정직 공무원. 네. 특정 공무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쌤이 합격을 하신다면 여기 지금 화면에 10호봉까지 잘렸는데 7급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쭉 내려가시면은 약 한 350, 60 정도 되시겠죠. 기본 봉봉이. 거기에 이제 수당까지 합치면 한 400만 원 초중반 정도 되시겠죠. 그러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시죠. 호봉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받으시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군무원은 1년에 4번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너스 비율로 따지면 약 700%가 돼요. 본봉이. 그러니까 본봉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은 거기에 700%를 1년에 성과급으로 또 나눠줍니다. 명절 때도 주고. 그래서 1년에 4번의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사에 나올 때 보면 우리 월급 몇 번 받죠? 우리 군무원은 2번 받습니다. 10일 날 1번 받고 25일 날 1번 받고 이렇게 2번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뭐 요것만 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요. 9급 1원 19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이 안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이 안 될 거면 저도 이걸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190만 원 받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셔서 이번에 시설 9급 보시는 거죠? 의경 갔다 오셨어요. 의경. 그러면 의경 말고 공무원 생활한 적 없으시죠?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급 3호봉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깊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군인시설에 높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7급 이상의 계급이었기 때문에 호봉을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급이 4급 대우였는데 7급을 하면은 1호봉을 더 얹혀준다는 거예요. 네, 이 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된다. 군인이나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직 근로자로 8년 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라고 돼 있지만 100% 안 해줘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업무라면 90%까지, 동일 업무가 아니라면 50%까지 차등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에 그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100% 반영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호봉 산정될 때 그거랑 또 다를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행정 업무를 하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100%가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100%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지금? 그러세요? 국군복지단에 계시군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번에 행정 7급은 전군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민간 경력으로. 여튼 민간 경력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 근데 군수라고 하셨잖아요. 군수는 자격증이 좀 세요. 세무사라든지 품질 경영 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 이후만 돼요. 인정되는 게요. 네, 그런 게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뒤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호봉 인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래서 드리자면 무조건 1호봉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1호봉을 하지만 군 복무 경력은 100%로 인정이 됩니다. 군인 경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인 경력, 공무원 경력 100% 인정이 됩니다. 군인 경력. 그리고 민간 유사 경력이 원래 이거 제가 90% 써놨는데 100%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100%로 바꿔놓은 거예요. 민간 경력은 100%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차량 정비직이다. 그럼 정비 기능사가 있어야 카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사 자격증도 차량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100%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민간 유사 경력이 50에서 100%인데 상근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만 있어야 되고 이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이유만 인정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에서도 경채를 모집하는데
아니 나는 경채로 들어왔는데 왜 호봉 인정을 안 해주냐 해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래서 우리 군무원은 아예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이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유사 경력을 인정해준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봉은 그 부대에 가면 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에게 모든 경력은 다 내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경력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유사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공무직이든 군인 경력이든 또 민간에 있었던 경력이든 최대한 많이 내서 호봉 인정을 많이 받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호봉 인정하는 부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50%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PT 면접 진행 방식인데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주제를 제비뽑기식으로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제비뽑기식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종이와 볼펜을 제공하고 약 20, 30분 정도 작성했는데 해군의 병 같은 경우는 20분밖에 안 줬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면접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작성을 좀 하셔야 돼요. 뒤에 덧붙이더라도.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실에 종이를 들고 입장을 하시고 복사해서 면접관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다 줬습니다. 국방부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글씨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의 주제 발표인데 실제로 5분 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3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는가. 3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지겨워요. 듣는 사람도 잘 안 듣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10분간 진행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책에다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전 타임, 오후 타임으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 타임 오라고 하면 몇 시까지 가면 보통 8시 반 정도겠죠. 8시 반에 가면은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교육을 잠깐 받아요. 한 10분, 15분 정도 간단히 교육받고 순서대로 작성하고 면접실 들어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교육받고 나면은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이게 면접관이 보통 3명 정도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면 이 면접관 아저씨들은 보수 성향이 강할까요? 진보 성향이 강할까요? 확률적으로 보수가 강하죠. 또 군인은 제가 만나본 군인 아저씨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교수들도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분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꼭 문 열고 들어갈 때 인사를 꼭 하세요. 근데 인사하지 말고 가서 빨리 발표하라고 먼저 교육을 받는데 인사하는데 뭐 1분이 걸려요? 2분이 걸려요? 3초면 하잖아요. 인사를 꼭 하세요. 자, 인사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어설프게 인사하는 게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자, 만약에 면접관 아저씨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면접관 아저씨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대부분은 자, 문 열고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다. 문 열었는데 면접관이 있으니까 면접관의 눈을 쳐다봐요. 이렇게 대부분이. 그럼 면접관은 눈을 쳐다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눈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면접관 아저씨를 딱 쳐다보고 눈을 딱 돌려요. 회피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정면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딱 서서 앞에 면접관 아저씨들이 앉아있어도 상관없이 딱 서서 안녕하십니까?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문 열고 문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목내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서서 면접관 아저씨가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면접관 아저씨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면접이 진행이 되겠죠. 주제 발표하겠죠. 주제 발표 끝나면 10분 동안 개별 압박 질문하겠죠. 압박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쭉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 중에 면접관의 질문 중에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게임하는 게 취미이시다. 선생님은요? 런닝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요? 동호회에 나가는데 무슨 동호회 그게? 언어? 아, 중국어 공부하는 동호회군요. 오케이. 그리고요? 여행이랑 테니스 동호회 갖고 계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 아저씨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마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취미가 뭔지 막. 그래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취미가 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준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면접관 아저씨가 50대가 많을 건데 이 50세 아저씨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30. 자신의 자녀들이 보통 20살 언저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녀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안 좋을까요? 대부분.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언제 공부할 거야? 밤새 게임을 하고 게임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자녀와.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취미가 게임이다. 면접관 아저씨가 이미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접관 아저씨가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중국어 동아리를 나가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다. 이거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면접관 아저씨들이 특히 군에서 어학 자원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 어필을 조금 하는 거예요. HSK 자격증이 있습니까? 몇 급이 있어요? 6급에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HSK 6급 자격증이 있어서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정도면.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변 동아리 회원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군에 들어와서도 제가 가진 중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어필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중국어 동아리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러닝한다, 테니스 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면접관 아저씨들이 마라톤, 등산, 테니스, 조깅 많이 하거든요. 군인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테니스 치는데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질문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로 준비하자.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 아저씨가 자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인사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래요. 안착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서 정확하게 정중례를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확실히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라는 거죠.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조용히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 진행 절차는 그래서 경체의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응시자 교육 서식 작성을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거 서식 작성하고 출석 확인하고 세부 응시 요령을 교육하고 그리고 개별 발표 작성문에 한부를 작성하는데 20-30분 정도 시간을 준다. 실제 면접 시간이 15분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15분 정도 내외. 면접관에게 응시표, 신분증을 확인하고 면접실 입실 후에 면접관에게 인사 후에 개별 발표하고 면접관에게 내가 쓴 이 페이퍼는 제출하고 착성하면 됩니다. 개별 발표 후에 질의응답이 있고요. 이 압박 질문이 있고 약 15분 정도 모든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울렸어요. 종이. 10분이 딱 되면 알람이 울렸단 말이에요.
왜? 형평성 때문에. 누구에겐 12분 주고 누구에겐 10분 주면 안 되잖아요. 딱 종을 쳤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15분은 가급적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라는 거에 이 정도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나오는 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될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꼭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를 듣고 아, 그래서 군무원 지원했구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심란합니다. 이 심란한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무원에 지원했다? 뻥이죠. 누가 믿습니까 이거? 면접관 아저씨들 안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무원 지원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경제활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뭔가 직업은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듣고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지원했구나. 솔직하게 막 꾸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듣고 바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 질문 그리고 상황 질문이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들. 상황 질문 책에다 예제가 나오고 이 상황 질문은요 꼭 하나 생각하실 게 매번 새로운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비슷해요. 상황 자체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가 간 안보 관 질문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전공 질문 나올 거고 시사 이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친 거 과거 실무 경력 교표를 보고 약 3개에서 5개 정도 제일 많이 질문할 겁니다. 사회에서 이경력이 있으시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나에게 물어본다는 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암기하듯이 외워가셔야 돼요. 이 중에 암기하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1번과 8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나오면 무조건 대답해야 돼요. 1번, 8번은 주기도문 외우듯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꼭 대답을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1번과 8번은.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으세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시사에 대한 부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건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계엄 사태를 물어봤다? 그러면 그 면접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 고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이슈되는 거. 예를 들어 저출생, 군인 모집이 잘 안 되고 군무원 면직률이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물어보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려운 질문,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 국가간 안보관도 좀 어려운 부분에 하나가 속할 것 같아요. 국가간 안보관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러우 전쟁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러우 전쟁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요소는 다 빼야 됩니다. 우리는 팩트를 보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서 러우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입장에서. 그래서 이 상황 질문에 대한 거, 국가간 안보관에 대한 것도 베스트 질문들이 있어요. 늘 해마다 나오는 게 반복되지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돼요. 한미동맹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한미동맹. 찬성. 우리나라의 미군이 철수해야 돼요? 미군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지. 잘 아시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거거든요. 늘. 선생님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거 준비해 가셔야 돼요.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왜 미군의 힘을 빌리느냐. 주한미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 된다. 바로 철수됩니다. 우리도.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내년에 보시죠. 잘 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다행인 것은 늘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 어려운 게 안 나옵니다. 이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엄청 어려운 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자,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지원자보다 뛰어난 나를 뽑는 면접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뽑느냐? 면접관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직무를 충분히 나는 이해하고 있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고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면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누구보다 성과를 잘 내겠습니다.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과 내면 뭘 성과를 낼 건데요? 임무 수행을 통해서 뭐를 성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성과 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로가 되면 성과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분수면 뭔가 단가를 줄이고 그런 앞뒤를 잘 맞추는 것 자체가 성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성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단가를 줄이실 건데요? 어떻게 납기를 맞추실 건데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라는 꼬리짐을 들어왔을 때 명확히 대답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 해봤잖아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고 단가를 낮추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랑 연결되니까. 하지만 우리 군은 또는 공무원은 정해진 예산을 정해진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정해진 예산보다 적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아요. 예산은 쓰는 게 맞아요. 정해진 건 정해진 대로.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 성과를 괜히 얘기해서 긁어부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꼭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반기 경체 면접 캠프는 이미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면접위원분들이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결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캠퍼스와 온라인으로 이 두 개만 진행하고 대전하고 광주는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가 있는데 프로그램 A는 먼저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듣고 상황 질문, 베스트 질문들을 듣고 답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던져드리는 걸 답을 작성하시고 이 답을 써오면 담당 멘토님하고 총 4시간 동안 답 쓴 거에 대한 코칭을 받습니다. 코칭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체크해 드리는 거고 이게 끝나면 이미지 코칭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미지 코칭, 본인 자세나 이런 것들 그 아나운서분이 진행하시는데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전반기 했던 부분을 그거 들으시고 이 모든 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실전 모의 면접을 2번 합니다. 그래서 25점 만점 중에 내가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발표 주제도 있고 B 프로그램은 여기서 첨삭이 빠집니다. 첨삭이 빠지고 답변 달고 실전 모의 면접하고 이렇게 첨삭 과정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A는 59만 원이고 B는 29만 원입니다. 그런데 A 프로그램은 전반기 59만 원인데 후반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선착순 10분에게는 10만 원에 49만 원이고 지금 10명은 넘었어요. 사실 넘었는데 27분 정도 되세요. 지금 하시는 분이. B 프로그램도 5만 원 할인해서 24만 원입니다. 제가 돈 얘기할 때가 참 제일 그래요. 어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면접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잠깐 이야기 듣고 제가 오셨으니까 개별 PT에 대한 주제를 좀 드리고 어떻게 답변을 써야 되는지를 특강을 한 30-40분 정도 진행을 해드릴게요. 개별 질의응답 받고. 아시겠죠?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지금부터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